안녕하세요. 정석이 알고 싶다 수학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고등학생 기준으로 작성된 기본 수학 정석 강의이고요. 중요 문제 및 쉬운 문제 위주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 1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인수분해란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첫 강에서 풀었던 이런 식을 전개하였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요거를 다시 거꾸로 괄호로 만드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괄호만의 식으로 만드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 1강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공식은 똑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중학교 인수분해 공식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3차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조금 어렵고 부호가 헷갈리기 때문에 부호가 조금 헷갈리는 것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엔 자세히 안 다뤘는데 좀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는 3차, 4차 공식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다 외워주셔야겠죠. 다음으로는 변형 공식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는 아닙니다. 왜냐면 괄호꼴로 다 곱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따로 빼놨으니 외우실 때 꼭 외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본 2-1의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인수분해를 하려면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을 조금 변형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변형시켜 주냐면은 마이너스를 빼면은 어쨌든 전개도 똑같죠. 마이너스를 분배해 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서 a 빼기 b로 놔주신 다음에 같은 거로 이제 생겼기 때문에 묶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로 묶어 주신 다음에 여기 x랑 마이너스 y를 남은 걸 써주시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보통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안 보이는데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끄집으면은 보통 같은 게 생깁니다. 앞에는 x제곱을 묶어주면은 같은 게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묶어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적을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거 묶고 나머지 거 꼭 여기 플러스 1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 부분을 보통 안 묶고 0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해주세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공통된 부분이 없습니다. 요거 이제 일일이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두 개씩 많이 묶여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A랑 D로 묶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 플러스 C가 공통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묶어주시면은 A 빼기 D,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묶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A 플러스 B는 나와 있죠. 그래서 묶일 건데 X가 공통적으로 하나 있고 Y가 공통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같은 거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같은 것끼리 묶어주시면은 이렇게 묶이고 지금 처음에 X가 하나 안 묶였죠. 그리고 뒤쪽에는 마이너스가 Y가 남죠. 그래서 같은 거가 있으시면은 그 부분만 묶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학교 때 배운 X자로에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규칙이 있죠. 그래서 규칙을 차근차근 해보면은 먼저 앞에 있는 1을 쪼갤 수 있는 대로 쪼개보면은 1은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가능하죠. 그래서 쪼갤 수 있는 걸 쪼개보고 뒤에 있는 9도 쪼개보면은 1 곱하기 9랑 3 곱하기 3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X자로 곱하죠. 그 곱한 거를 더해 주셨을 때 하나는 10이 나오고 하나는 6이 나오는데 그게 여기 있는 6이랑 같이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게 잘 찾으신 겁니다. 이거를 이쪽에 1 뒤쪽에 x를 붙여주시고 같은 방향으로
부호를 맞춰서 더하기 주셔서 괄호를 찾으시면은 인수분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는 방법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 규칙에 충실하게 맞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아까 거에서 이 마이너스만 바꾸어 주었는데요. 정석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그냥 임의로 숫자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을 한번 쪼갠 다음에 9 같은 경우는 아까는 마이너스를 안 했었는데 9 같은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더라도 둘이 곱하면은 9가 나오죠. 여기 이제 음수일 때는 보통 마이너스가 이 뒤쪽에 많이 붙습니다. 이런 다음에 x자로 곱해 주시면 이쪽은 마이너스 10, 이쪽은 마이너스 6이 나왔죠. 이 부분이 얘랑 똑같은 게 잘 찾아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 이제 뒤에 x자를 붙이시고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로를 쳐주시면은 잘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얘는 x 빼기 3이 두 개 있으니까 x 빼기 3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바꾸어 보았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쪽 뒤쪽이 이제 마이너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1을 쪼개주시고 12를 마이너스로 쪼개주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를 x자로 곱했을 때 처음 게 마이너스 8이 나오네요. 그러면 잘 찾으신 거거든요. 요거를 규칙에 맞춰서 x를 붙여주시고 이 방향으로 가로를 붙여주시면 x 빼기 2, x 빼기 6으로 찾아주신 게 답이 됩니다. 또 숫자를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선 1을 써주시고 16을 2, 8, 4, 4 이렇게 쪼개 보았습니다. x자로 곱하셔가지고 더했을 때 10이랑 8이 나오는데 8이 이 숫자랑 일치하죠. 그럼 잘 찾으신 거고요. 그거를 뒤쪽에 x를 붙여주신 다음에 이 방향으로 더하기를 해주셔서 괄호 쳐주시면은 인수분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4의 제곱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같은 문제인데 조금 다르게 해볼 건데요. y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또 헷갈리는데 똑같습니다. 방법은 먼저 1은 써주시고 뒤쪽을 16y 제곱이 나오는 걸로 쪼개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쪼개시면은 2y, 8y, 4y, 4y 이렇게 쪼개신 다음에 x자로 곱하셔서 더하면은 10y, 8y가 나오죠. 그래서 8y 부분이 여기랑 똑같죠. 그럼 잘 찾으신 겁니다. 이거를 또 여기다 x를 붙여주신 다음에 이 방향으로 더해주시면 인수분해가 끝나서 x 플러스 4y의 제곱이 답이 됩니다. 전 페이지 문제랑 y만 붙어있죠. 방법도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앞에가 1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방법은 마찬가지인데요. 9를 숫자를 쪼개셔야 돼요. 9는 1 곱하기 9나 3 곱하기 3으로 쪼갤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y 부분도 쪼갤 때 지금 이쪽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일 때는 보통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y, 2y랑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두 개로 쪼개봤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x자로 곱해서 더해보면은 왼쪽 거는 20y고 오른쪽 거는 12y가 나왔죠. 그럼 요게 잘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칙대로 해서 3x 빼기 2y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어차피 더하기나 마이너스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신 다음에 가로를 쳐주시면은 잘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일 때나 여기에 숫자가 있고 여기가 y가 있으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익혀두세요. 분수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4분의 1이 나와 있는데요. 4분의 1은 1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4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고 뒤쪽에 있는 1도 1 곱하기 1로 쪼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자로 곱해서 더했을 때 4분의 5랑 1이 나오는데 요 1이 이 부분이랑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답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같은 방법으로 x자를 붙이신 다음에
더해서 괄호를 넣어주시면은 그거에 좀 더 모양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한 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지 풀리는데요. A로 묶고 B 빼기 C 뒤에는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죠. 이 부분이 B 빼기 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같은 부분이 생겼죠. 그래서 묶어주시면은 B 빼기 C분의 나머지 거를 써주실 때 이 마이너스 따라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분배해 주시면은 A 빼기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묶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패턴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몇 번만 풀어보시면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쪽은 마이너스로 묶여서 x 플러스 y가 되고 이 부분이 x 플러스 y의 제곱이니까 얘랑 묶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주시면은 x 플러스 y로 묶어주시면은 항상 실수하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걸 까먹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묶을 때 1이라는 게 있다는 걸 까먹지 말자. x 플러스 y가 다 묶이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important네. 이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식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연습을 해서 눈에 익히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요.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경우는 오늘 강의에서 많이 안 쓰였는데 X자로 하는 거는 이제 그 틀이죠. 푸는 틀이니까 그런 거 방법을 꼭 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